전라북도 하면 우선 드넓고 기름진 이 땅의 곡창지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무주는 예로부터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여름에 그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무주 구촌동 70리 계곡, 그리고 소백산맥 남쪽에 우뚝 솟은 국립공원 덕유산, 한라, 지리, 설악에 이은 남한 네 번째 덕유산 줄령은 북쪽으로 구촌동 33경을 품고 있고 서쪽으로는 비경 칙연 계곡을 보듬은 아름답고도 다양한 신비를 지닌 호남의 명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산하를 노래하고 예찬할 때마다 우리 문화의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앨범 한국배경, 오늘은 덕유산 7월의 싱그러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코미디언 백남봉 씨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백남봉 씨가 어떻게 무주 구촌동이 덕유산을 얘기하는데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국 일주라는 프로그램을 그 무주편을 했습니다. 네. 그것에 촬영을 하면서 여세 동안을 덕유산 구촌동 일대를 샅샅이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인연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 구촌동 덕유산, 이 백남봉 씨만큼 잘 아는 분도 이제 드물다는 뜻이 되는데 무주 구촌동, 그 구촌동 계곡 말고도 숨은 비경이 참 많이 있다고 네, 그러죠?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칠연 계곡이라고요. 네. 네, 근데 무주 하게 되면은 이쪽 지역을 전라북도 사람들은 무진장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많을 때 무진장 많다고 그러죠? 네, 그게 무진장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주, 진안, 장수 아하. 이렇게 세 곳을 머리 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네. 한마디로 이제 산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산이 많다 보면은 계곡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또 계곡도 깊고 하다 보면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 또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선 그 덕유산을 휘감고 도는 무주 구촌동 70리 계곡의 33경부터 차례로 훑어보죠. 네, 그렇죠. 옛날엔 구촌동 계곡이 얼마나 깊은 산골 심산유곡이었던지 시집왔네 무주야 구촌동에 이런 노래까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지고 깊은 곳이라 훼손되지 않은 구촌동 33경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낮에 보이는 게 낮의 동문입니다만은 이 낮의 동문이 구촌동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촌동 1경에 해당이 되고 옛날엔 신라와 백제의 국경 관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첩첩한 기암 옥빛 벽계수에 들어오니 마치 가야금의 신비로운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운구암 청금대로 이어지는 구촌동 계곡은 이름 그대로 옛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호남 지방에는
휴금을 한 그 명창들이 많고요. 여러 경관을 묻고 노래한 그 호남가라는 단가도 널리 길려지고 있습니다. 네. 무주천지 도교산에서 삼심성경을 구경하니 모두가 절경이로다. 제주선 일려 타고 해 감으로 건너갈지 그냥구두 든내놓은 도성이 비쳐있고 부산도 아침 안개 영어물 둘러있다 자인하신 우리 동군 의학을 장원이 삼틀육경 순천심이요 안개수령 진안이라 우창성 높이 앉은 아주 풍경을 바라보니 안장 운동 높이 솟아 싱싱한 익산이요 백리담양 푸른한 물은 망경에 몽땅에 맑은 물은 이야기 중안천에 광주의 붉은 구천 돌마다 등산이라 남원의 볼미도로 각세 화추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시리요 가지가 그리고 동성군화 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데 이 소는 구주하고 성에는 영광이라 장평안 좋은 세상 일사문이 삼동동사문 나간 이제 형제 동북으로구나 당진의 상문선은 진도로 건너갈 때 동구의 금월리로 사인비 김예루다 동사흥 백성이 필수관을 둘러싸니 정의대정전법은 합세인심 순창이요 정청 양유색은 반양 중심이 새롭다 옥승우승문 선비 불에도 허련이와 궁극이 일서문이 언제가 안냐 우리 오나무 두고 법성 전주 백성을 보는 장성을 멀리 쌓고 장수로 돌아가들어 여우산 속에 가를 가라 강등구에 부자와 수디 흐르는 주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옥류의 몸과 마음을 싣고 앉아 가야금을 듣고 호남가를 부르는 풍류를 짐작하십니다. 네. 들으면 맑은 음식가 절로 솟아오르지만 결코 들거나 속되지 않는 우리의 그 음악과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연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폭포와 반석이 절묘한 그 조화를 이룬 인월담 여울목은요, 구한말 일병에 쫓기던 우리 그 의병 대장이 이것 작은 그 폭포 뒤에 숨어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도 전해주고 네. 있더군요. 지금 여기 지금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숨어 살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폭포 뒤에서 네, 숨어서 살았다. 여기 있는 저 박달나무 꽃이 얼마나 소담스럽습니까? 네. 네, 벌써 그러니까 낮에 통문에서 20여 킬로미터를 오르면서인데요. 유유히 그 흐르는 계곡은 계속되고 부천동 70이라는 그 말을 그 말이 시간 예. 하지 않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쏟아지는 그 물소리가 가슴까지 맑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죠. 주위에 산죽이 우거져 그 당장이라도 호랑이가 어흥하고 네. 뛰어나올 것 같은 이것 그 호타남에서는 옛날에 그 호랑이가 산신령의 심부름을 가다가요,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그만 길을 잃고 그 낙상했다는 네.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석대, 말 그대로 그 석쇠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처럼 맑은 부천동 30수경을 지나는 동안 저절로 석쇠의 그 뼈를 펴게 되는 그런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산이 깊고 골짜기가 큰 저런 덕유산 부천동 계곡에 유명한 절이 없을 수 없죠. 네, 있습니다. 네.
낮에 통문에서 약 25km쯤 떨어진 그 덕유산 정상 동편 기슭엔 신라 때 그 백년 거사가 창건했다는 백년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저곳이 백년사입니다. 네. 그 구천동 계곡의 그 유일한 사찰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바로 구천동 32경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백년사까지는 32경입니다. 그렇죠. 이 심산유곡 그 수려한 경관에 자리한 사찰이라서 더욱 그 속세를 떠나서 참선의 경지를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구천동 33경의 그 덕유산 정상 향적봉입니다. 네. 이 전북, 경남의 경계를 이루는 그 산답게 그 산의 규모, 산세가 아주 수려해 보입니다. 날씨가 쾌청한 날이면은 동쪽으로는 멀리 가야산, 서쪽으로는 운장산, 남쪽 지리산, 북쪽 속리산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명산이지만은 대부분의 그 관광객들이 무주 구천동의 계곡만을 찾아서 아직까지도 등산객들에게는 운둔의 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주 구천동 그 70리 계곡이 참 그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그 첫머리부터 향적본 끝까지 33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준 적은 없죠 아마? 없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도 그런데 이 백남봉 씨께서 구천동 70리 계곡을 좀 지도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쪽이 이제 무주 쪽입니다. 이거 이제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오다 보면 요 낮에 통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1경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쭉 올라가다 보면 요 상가 단지가 있습니다. 버스가 여기까지는 못 오고 밖에 못 오고요. 수경대 이곳까지 그 16km가 됩니다. 여기가 이거 바로 매표소인데요. 네. 근데 아스팔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월화탄 쭉 올라서 향적봉까지 가려면은 그냥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네, 가셔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백년산이 25km고요. 향적봉까지는 1614m 높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연 경관이 그 수려하다 보니까 그 자연을 벗삼아서 호연지기를 기르려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수련장으로도 네. 덕유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1982년이죠. 국제 잼버리 대회가 그곳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드넓은 야영장. 그때 그 만들어진 야영장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칠연, 그 안성면 그 칠연 계곡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긴 그 대규모 그 전라북도의 그 자연 학습원이 아. 마련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그 심신 수련과 그 정서 함양에도 큰 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덕유산 야영장을 우선 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네, 이 덕유산의 또 다른 미연을 느끼게 하는 대규모 야영장이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네, 이게 덕유산 줄긴 그 칠봉 아래는 그 조성된 이곳 그 덕유산 야영장은요. 자그마치 그 16만 4천여 평입니다. 굉장히 네. 크죠. 그 10,000명을 동시에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대규모 국내 유일의 그 자연 학습장이기도 네.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그 하나의 자연 공원인 그 덕유산에서 참 자연, 정말 그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심신을 수련해서 더욱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때 바로 그때 이제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뿐만 아니라 그 안성면 그 칠연 계곡 저 충턱쯤에는요 젊은이들을 위한 그 야외 체험 교육의 그 산실인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이 건립돼 있더군요. 네. 이제 구국의 의지를 불태운 그 성역, 네, 칠연의증이 바로 이런 그 저 계곡에 네,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요. 네.
이 치련계곡 중통에는 그 조선 말기에 일본에 항거해서 싸우던 의병장 신명선 장군과 휘하 150여 그 의병을 모신 치련 의총이 네.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만큼 덕을 못 쌓았으니까 너는 신선이 될 자격이 없다 해서 여기서 물팍을 끓고 3년 동안을 길었어요. 네, 이 치련 계곡에 그러면은 전설이 있는 제가 모양인데 보사가 될수 있는 백남무 씨가 아신다면 한 군데 가서 구수하게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신선이 되려는 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사는 무주군 안성면의 책바위를 찾아가 책을 얻어서 7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신선이 되기 위해 덕유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오르다 보니 어떤 부잣집이 나타났어요. 그곳에 들러 밥 한 끼를 정해 보았지만 쌀 한 톨도 아깝다며 노랭이 부자가 그저 거절을 하자 화가 난 도사는 자신의 도술로 물기를 바꾸어 노랭이 부잣집을 그저 또 내려가게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물이 고여서 이 용추 폭포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계속 도교산을 오르며 이만하면 신선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을 무렵 천재가 나타나 이러길 7년 공부를 마쳤다고 신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냐. 혹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문독소라 하지요. 도사는 천재의 말을 듣고 크게 낭패했지만 뉘우치고 다시 한번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천재는 시련의 7개 못에서 각각 1년, 그러니까 7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 신선이 될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의 명을 받은 이곳을 명제소라 이름하죠. 도사는 치련 계곡에서 7년 동안 덕을 쌓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 천재가 도사를 시험하기 위해 내려보낸 선녀의 유혹까지 끝내 뿌리치고 마침내 신선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선바위에 오르기 전 치련엔 선녀탕이 남아있는데 신선이 되어 승천하고자 한 도사의 노력과 염원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길지만 아주 그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이 치련 계곡 곳곳의 경승지 유래와 어울려서 참으로 그럴듯한 전설로 들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선녀탕입니다. 네. 네,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도사가 승천한 신선바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글쎄, 지금의 저 신선바위 위에서 그 옛날 도사의 모습은 물론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 틈새 저렇게 빨갛게 핀 보탄송이 바로 그 하늘로 승천한 신선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듯도 싶습니다. 네, 덕유산 북쪽의 무주구천동 그리고 지금 본 서쪽의 치련 계곡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그렇게 산줄기 물줄기가 융성하고 풍성한지 그저 감탄사만 나올 정도입니다. 네네. 기왕이면 저 백남봉 씨 네. 지금 본 그 치련 계곡 지도를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바로 여기 이제 여기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주에서 장수 왔다는 큰 도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서쪽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선이 그어진 곳이 이것이 이제 칠연 계곡이 되겠습니다. 칠연 폭포가 있고 아까 그 책바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용추 폭포, 그 자연학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덕유산 서쪽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올라간 쪽은 북쪽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쪽은 이제 동쪽 편이 되고 예. 이쪽은 서쪽 편 뒷면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곳에 가 보니까요. 네. 그 계곡이 이어져서 그 물이 이어져서 그 7개 폭포가 떨어지는데 네. 떨어지는 그 곳마다 그 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긴 뭐 추워서 아하. 그 한 3분 동안 있을 수가 없더군요. 네.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림으로 봐서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양대 계곡 사이에 그 우뚝 솟은 덕유산 정상으로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덕유산 정상 향적봉을 지키는 그 산악인 허이준 씨를 만나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산을 타는 분들은 그 허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군요. 아하. 네. 예, 그분이 찍은 그 덕유산의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근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냥 뜨내기로 한 번쯤 올라가서는 좀처럼 대할 수 없는 비경들이 저렇게 사진에 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분은 그 겨울 덕유산을 아주 좋아한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도 덕유산은 단 한 번만 올라도 만날 수 있는 좋은 풍경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 능선에서만 자란다는 그 원추리 꽃밭도 이렇게 요즘에 한창입니다. 네. 고요한 산골짜기를 돌고 돌아 흐르는 계곡 물소리, 울창한 수목 사이로 지저귀는 산새 소리, 또 그리고 바람 소리가 우러진 그 덕유산의 지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덕유산이 숨겨놓은 비경 중에서도 특히 그 칠봉약수와 오수자 굴은 그 시원한 굴 속의 샘과 울창한 수풀로 한여름에 그 찾는 이가 많은 곳입니다.
구천동의 유래가 물론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멀고 먼 계곡에 1000가지가 넘는 초목이 있다고 해서 이 구천동이라 부른다고도 한다더군요. 네, 또 그런 말도 있고 네. 또 옛날에 그 돌을 닦는 그 스님들이 9,000명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합니다만은 이 독일산 이 정상에는 이렇게 그 희귀한 그 주목을 비롯해서 호산 식물에게 수혜를 이루고 있어 그 철 따라서 그 승경은 그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이 고사목들은 그 바로 주목이나 구상나무가 오래된 것이라서 우리는 그 한눈에 수천 년의 그 세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산이 항상 쉽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짙푸른 녹음 속에 감추어진 덕유산의 갖가지 풍경, 갖가지 소리들이 안개와 구름 속에 아스라이 잠긴 채 그 신비로움을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네, 들뜬 여행길에도 그 맑은 계곡의 물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반성하는 뜻으로 매무새를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한여름 세파에 찌들린 몸, 마음, 덕유산에서 풀어보는 거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네네. 그 옛날엔 그 심선유가 그 심산유격의 그 대명사로 불리던 네. 그 무주 구천동 이렇게 불렸지만은 요즘에는 그 덕유성 풍리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관광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만은 특히 또 교통이 굉장히 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 전주, 남원 그리고 김천을 잇는 길이 구천동에서 사방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것은 그 놀다가 오시더라도 네. 깨끗하게 원형 그대로 잘 자연전 보호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백남욱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덕유산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한국백형 다음 주에는 영암 월출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립공원 속리산 화양동 골짜기에 순박하고 해맑은 초여름 내음이 물씬하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서 송면이 쪽으로 화양천 물줄기를 기고 10리쯤에 걸쳐 깃든 화양계곡. 이 골짜기에 모두 9군데의 뛰어난 절경이 펼쳐져 있다 해 사람들은 옛부터 화양구곡이라 불렀다. 하도 깊고 한갓진 산속을 굽이굽이 흐르는지라 그 명성만큼 찾는 이의 발길이 잦지 않은 은둔의 계곡. 그러기에 이곳 화양구곡은 300년 전쯤의 순수와 때묻지 않은 고요가 아직도 그윽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중환의 탕리지에 이르길 금강산 남쪽에서는 으뜸가는 산수라 했던 곳. 지금도 화양동 곳곳에 남아있는 옛 사람들의 글씨나 옛 이야기들은 화양구곡의 깊은 내력을 짐작케 한다. 화양동 골짜기는 물과 깊은 숲에 어우러진 바위의 생김새가 두드러진 곳이다. 대개 몇 개의 경치를 하나로 묶어 이룰 때에는 단양 팔경이니 관동 팔경이니 하는 8비란 숫자로 묶는 게 익숙하다. 그러나 화양구곡의 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움은 한 가지가 보태진 은근한 절세 미인을 자랑하는 풋풋한 녹음의 절정이다.
괴산을 대표하는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은 화양천 줄기로 이어진다. 화양천 맑은 물과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보은군의 속리천이 서로 만나 이루는 달천 줄기. 국립공원 속리산의 바깥쪽이라 부를 수 있는 이곳은 유난히 싱싱하게 펄딱이는 물고기떼가 많아 푸짐하고 인심 좋은 맑은 화양구곡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하늘이며 강물이며 암벽이 모두 짙푸른 녹음으로 물든 화양구곡의 초입부터 절묘한 대자연의 합창이 울려 퍼진다. 물과 숲과 바위의 생김새가 어찌 그리도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지 굳이 옛 사람들이 이름 지어 불렀던 그럴듯한 명함을 읽지 않고도 가슴 가득한 신선함이 넘쳐 흐른다. 신선 노름을 구경하다 보니 오대자손이 자라나 있더라는 옛 얘기가 실감나는 곳. 화양구곡을 옳게 구경하려면 이곳 민박촌에 세파의 모든 시름이나 찌든 때를 벗어두고 오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한들거리는 들꽃 만발한 화양동 골짜기를 맑고 고운 마음으로 걸어오르는 게 좋다. 화양구곡을 여는 개화는 제1곡 경천벽의 위용에서 시작된다. 절묘하게 깎아지른 암석이 하늘을 떠받들 듯 우뚝 솟구쳐 경천벽이라 부르는 곳. 그냥 무심하게 화양동 골짜기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이곳 경천벽에서부턴 감았던 눈이 떠지고 스르르 가슴이 빗장도 열리는 걸 느끼게 된다. 경천벽 바위 위에 새겨진 화양동문 네 글자는 여기가 화양동의 입구고 문이란 사실을 나그네에게 전해준다. 한 굽이 건널 때마다 색다른 풍경을 자주 연출하는 곳. 화양구곡은 아무리 여러 번 올라가도 보는 눈이 지리하거나 엇비슷하지가 않다. 바위가 솟구쳤으면 이번엔 물이 두드러져 아름답게 펼쳐진다.
맑은 물에 구름의 그림자가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는 이곡의 운영담. 아직도 제빛을 잃지 않은 고운 물빛 그 간 곳. 운영담 맑은 물 속엔 그대로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다. 화양동 골짜기의 순수는 그대로 300년 전 송시열 선생이 즐겼던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효종이 승하하자 그 죽음을 슬퍼해 올라울었다는 질펀한 넓적바위. 삼경 읍궁암은 그 생생하고 애달픈 신화의 충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폭이 좁아서? 만동묘의 관유는 조선조 때 우리나라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모셨다는 데에서 시작됐다. 지금 남아있는 비석과 폭 좁은 계단은 감히 황제 앞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느냐는 발상에서 옆으로 개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들의 발상이었다. 그렇지만 그 옛날 사당이 있던 자리는 주춧돌만 외롭고 그 명예와 힘은 옛 얘기로만 전해질 따름이다. 화양동 골짜기엔 조선시대의 큰 유학자 송시열 선생을 받들고 제사 지내던 화양서원터가 남아있다. 만동묘를 끼고 나라 안에서 가장 세도 있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화양서원터. 화양동 골짜기의 꽃들은 아련한 옛 사연을 꿈결처럼 피웠다간 쓰러진다. 이제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의 축제로 화양구곡 향기가 넘쳐 흐른다. 상당히 가파르죠? 덩치가 있구만. 있어요. 안에 반이네요? 네, 여기 바로 장도 있고. 구곡 중에서도 물 풍경이 뛰어난 곳은 이곡 운영담과 사곡 금사담 두 곳뿐이다. 맑은 물에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는 이곳 금사담은 그 출중한 경관도 으뜸이지만 바위 위엔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았다는 암서재가 있어 더욱 유명하다.
남서제 가까이엔 채운사란 작은 절이 한 채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창건됐다는 고찰. 그저 물 흐르고 산새 지저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곳 채운사에는 생사해탈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화양동 기암괴석의 극치라면 아무래도 제5곡의 첨성대를 꼽을 일이다. 마치 밤하늘의 비열을 관측하는 첨성대 모양의 이곳은 거대한 안반이 초록 녹음 속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기현상을 이룬다.
화양구곡은 오르면 오를수록 빼어난 금강산이 실감나는 계곡이다. 한겨울엔 눈 내리는 소리까지 훤히 들린다는 고즈넉한 숲길을 따라 열리는 아름다움. 물살은 푸르름으로 부서져 흐르는데 계곡을 오르는 발길은 마냥 젊음인 것만 같다. 푸른 학이 깃들어 살더라는 팔곡 학소대를 지나면 화양구곡에서 제일 넓은 질펀한 파천에 이르게 된다. 편편한 바위 위로 물이 부서져 흘러 마치 바위가 물결을 이루듯 파여버린 형상. 파천은 화양구곡의 절정이자 꽃으로 피어난다. 화양구곡을 모두 감상했다고 해서 아홉 경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 화양동에서 동편으로 화양천 상류를 거슬러 오르다 보면 물과 숲과 바위가 어우러진 절묘한 조화가 또 한 굽이 펼쳐져 흐른다. 일곡인 선유동문부터 구곡 은서남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향기 그윽한 선유동 아홉 골짜기를 이젠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
선유동문, 경천벽, 학소암, 연단로, 와룡폭, 난가대, 기구감, 구암, 은선암. 선유동 9골짜기는 그 어디나 신비롭고 청정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 화양구곡과 선유동을 잇는 긴 계곡 여행길엔 야트막한 도명산 등반의 재미가 보태진다. 해발 642m,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동네 뒷산 같은 푸근함으로 한여름 산행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 전망대네. 다리도 놓여 있고 이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다리는? 다리는 한 미터 돼. 여기도 뭐 코끼리 바위 같네. 네, 코끼리 바위죠. 야, 좋다. 도명산 등반길에 만나는 삼채불은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세 개의 불상을 이룹니다. 그 옛날 통일신라 때 유학자 최치원 선생이 7살 때 이곳 바위 밑에 와 기도했었다는 곳으로 자그마치 30m가 넘는 거대한 바위벽이 일품이다. 물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네, 많이 나요. 그래서 보십니까? 아,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시원해. 아우, 진짜 엄청 시원하네요.
합소대. 여기가 합소대. 여기 코끼리 바위. 크게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도 이곳에서는 속리산 능선이 발하다 보인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화양천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골짜기 안에 온갖 풍광이며 재미로움이며 사연이 골고루 펼쳐져 있어 조금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곳. 화양동 골짜기에 녹음이 짙어질 무렵이면 산새들도 때묻지 않은 순수와 맑은 목소리로 그만이 부를 수 있는 영원한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